장관님이라든지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는 안 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힘에는 약간의 이중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탄찬 탄반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연명, 아예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단명, 연명 단명과 단명. 찬반 찬탄 이 두 개 전선이 끌렸잖아요. 근데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명이기도 하고 아 그러네. 한동훈도 단명이잖아요. 오. 유승민 대표는 단명이고 김문수 장관도 단명인 것 같긴 해요. 단명이 뭐 일찍 죽는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단절돼 있다 이 말이지. 그 재밌는 말이네요. 네, 단명, 그리고 연명. 오늘 탄핵 찬성 반대는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홍준표, 뭐 김문수 이런 그쵸, 사람들. 그쵸. 찬성은 또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나니까 겹치잖아요, 둘이 사실은. 밥이 되는구나. 두 개 중에 두 개 다 같은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좀 그나마 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다 이제 이준석 또 오세훈까지 넣으면 이렇게까지 연대하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있는 분들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렇게 따지고 또 명태균 씨하고 이제 관계 있느냐 없냐 이래 따지면 이제 이수석님 말씀이 맞아요. 한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그런 공통점이 있죠. 좀 머리 나온 김에 뭔가 한번 해보시죠. 뭐 언제든지 아마 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사실상의 어떤 조기 대선의 스위치가 반쯤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대권 행보인 듯 아닌 듯 잠룡들의 대권 행보 본격화인데요.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당내보다는 이제 오늘 아침 8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픈런의 구매 대기줄은 서점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 새벽 5시 반부터 기다린 시민도 있습니다. 책을 사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당내보다는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워야지 또 본인이 또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덮으려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또 이제 여기에 또 한 대표가 저는 이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 제가 뭐 이 사자성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개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이전 투구라고. 네네 이전 그거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근데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엄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디스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 날 한 대표가 이제 국회는 아닌데 이제 본회의장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계엄을 해제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저 사람이 집권하면 계엄할 거다. 이러니까 당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하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일주일간 다 그거가면서 읽어봤는데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윤석열 탄핵 공소장이에요. 그거 보면 윤석열 탄핵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거기 숱한 거짓말도 나오고 본인이 했던 말 뒤집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를 왜 체포하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아주 검사로서는 조선 제일검이라 그랬잖아요. 꼼꼼하게 잘 써놨어요. 이분은 뭐냐면 이재명 공소장이야. 이분은 뭐냐면 이재명 공소장이야. 그 책 보면요. 반이재명이 종교자 이념이에요. 이 사람이 시종일관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이재명,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빈정상하더만. 너무 심해. 자기 검찰에서 제일 그 화양연화 시절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이고 자기가 4번 좌천 당하고 뭐 2번 압수수색 당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정치, 누구는 안 된다라는 정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저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일상계엄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는 훨씬 하드코어다.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상계엄,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거를 동률에 놓고 동급으로 놓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면 진짜 위험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했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게 행정하고 입법을 다 장악하고 그 힘으로 또 사법부를 열심히 흔들어 댈 거고 뭐 국회에서 민주당 위주로 법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고 계엄을 할 일도 없고 만사천리로 그냥 가는데 정권 분립이 무너지고 독재하고 폭정하고 이런 게 위험한 거지 계엄을 가지고 딱 이재명 대표를 때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콕 집어가지고 마치면 하나가 뒤집어질 것처럼 엄청난 권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안 맞는 얘기고.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그렇지. 하죠. 그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통상 과거에서 갖고 있었어요. 이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오판이 그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악수 얘기하셨잖아요. 그 악수한 얘기도 2번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늦게 본회의장 들어와서 12월 3일 날. 네. 네. 본회의장 자기한테 오더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지층을 생각해서 악수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뭐 졸렬하게 그러냐 그래서 악수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 걸 자기가 다 피했다. 오해받기 전에 피했다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라고 봐요. 실수라고 봐요. 탄핵을 성사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해 놨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로 구성한 대의기관이 2개예요.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면 국회가 유일한 국민이 직접 구성한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럼 국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피할 게 아니라 국회장이랑 양당 대표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 국면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건지를 고민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피했고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다음에는 대통령한테 수습책을 들고 왔는데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거치를 당에 이름하자는 거를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썼더만요. 용어를. 당에 이름한 건 진짜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당은 그냥 임의기관이에요. 국민이 구성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거치를 국회에다가 해야죠.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국회가 그걸 안 따랐지만 뭐 당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자서전 출간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불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한 대표가 정치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도 시비는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 그 날짜는 사퇴 이후에 아무 활동을 안 하던 한 대표가 나오는 타이밍으로는 그거는 좀 빨랐던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을 이제 며칠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현재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해도 됐었는 거 아니냐. 저는 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런 국면에 탄핵 얘기도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당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 근데 이제 거 시기적으로는 좀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당내는 어차피 그 소란스럽고 예. 얘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당시 책 나온다면 보도도 안 나오는데 이미 책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야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다. 붙어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 얘기를 해라. 나는 유승민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안 싸우고 물러나는지 난 약간 좀 의아했다.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오래 간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그러지 마라. 붙어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승부수로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쨌든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열망이 높으니까 내가 이제 3년 하고 나는 이제 출마 안 하고 2028년에 이제 물러나겠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헌에 또 찬성을 하시는 분위기고. 그 이야기는 저도 음. 여러 번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럼 본인도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오세훈 시장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87년 체제가 지금 38년 동안 왔는데 그 사이 8분의 대통령들의 끝이 안 좋았다. 네네네. 탄핵에다가 뭐 감옥 그렇죠. 가고 예. 여러 명이 그리고 뭐 비극적 선택도 해서 그래서 불행한 우리 헌정의 역사 이것 때문에 87년 체제 이걸 고치자라는 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3년을 왜 그럼 3년이냐. 이게 네. 2025년부터 2028년 가면 지금 국회 끝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개헌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선거 총선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이죠. 그거하고 일치시키자. 음. 근데 여기에 지금 제일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급하지 않다. 지금은 내란 극복, 탄핵 문제를 포함한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를 하는데 언젠가는 헌법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생각을 밝혀야 되거든요. 반대예요, 유보예요? 유보죠. 유보?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는데 내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때다라는 거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를 헌법을 지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헌법을 바꾸자는 문제를 바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요국민이 수습되고 선국민 들어가면 공약을 난 나올 거라고 보고 그건 안 할 수 없을 상황일 거예요. 혼자만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내가 지금 대통령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3년만 하란 말이냐, 못 받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카드로 좋다 그러면 3+4로 가자. 어차피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만약 제안을 해서 이 대표가 오케이 하면 그러면 헌법 개정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3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고 저거 뭐 한 대표고 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뭔가 그래도 개헌의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2년을 단축해서 3년만 하는 걸로 해야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더 동의해 주지 않을까. 이게 내 자신의 권력을 4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죠. 근데 저는 임기 단축 반대입니다. 다음 대통령 5년 하는 건 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들이 3년 하겠다면 전 좋다고 보지만 대통령 3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 빼고 나면 한 2년 할 건데 3년 정해져 있다면 랜드 일찍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대신에 저는 개헌의 핵심 목표는 분권형이거든요. 대통령 권력, 이른바 제왕적인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안 줄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주기를 맞추는 건 약간 리스키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는 정당이 다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권한이 인기가 세져요.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커요. 국민들 선택인데 국민들이 물론 그럴 경향 가능성이 있는데 형님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보니까 좀 미국도 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됐더라고요. 프랑스가 원래 이원집정부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기를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정당이 다수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제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아하. 총리 권한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랑 안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분권형이라는 거에 목표를 맞추면 개헌 안 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부터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헌법 안 고치고 그것도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도 지금 민주당 같이 다수당 이렇게 하니까 맨날 탄핵하고 맨날 특검하고 이랬는데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감시하고 견제하느냐. 견제할 저는 장치. 대통령 국회 둘 다 권한을 더 감시 견제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할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절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입 딱 다물고 제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결정해라, 빨리 대선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정당한 비판이라고 뭐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때가 되면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개헌에 조심스러운 거는 왜냐하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자꾸 개헌 꺼내죠.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10월 며칠이었습니까 그때가 국회 와서 개헌하겠다라고 10월 24일. 밝혔잖아요. 예. 24일이죠. 이른바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씨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면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태블릿 PC 때문에 그날 저녁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 저희 국민들이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예.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예, 우리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소식이 연일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SNS에 현상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의 어떤 그 당위성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대선을 염두에 둔 의장점입니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겠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민주당의 우클릭 이렇게 과연 먹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네네네. 이거는 진보라는 호적을 파내가지고 지금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으면 아마 벌떡이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진보 정치인 중에 가장 좀 거칠게 공격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보수가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다음에 힘센 자들 마음대로 하는 게 보수다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보수는 뭐냐? 되게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 생존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자. 그다음에 과급적이면 바꾸지 말자. 보수 뭐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로 뭐 보수를 다 갖다 붙여서 보수는 그냥 바꾸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란 말을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보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이 있는데 왼쪽 집 사람이 오른쪽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집에 와가지고 그냥 빈집 털이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럼 오른쪽 집 사람들 어디 갔느냐. 전부 다 웬 목사님 집회에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약삭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 비운 사이에 우리 집 다 털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집을 비워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집을 비우고 딴 데 가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당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 욕구를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황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개가 없어져서 창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이제 탄핵은 찬성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 예. 그냥 보수, 극우가 아니라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황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까지 대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고 저 사람들이 집 버리고 나간 걸 세상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그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자기한테 붙어 있는 좌파 이미지를 완전히 희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재명 대표는 이건 우클릭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왼쪽에 옛날에는 조국 씨도 있고 심상정 의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그쪽 진보당 계열에서 뭔가 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조국 씨는 꼼짝을 못하고 정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한 석도 못 얻었고 이러니까 왼쪽이 굉장히 이제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그냥 중원으로 오른쪽으로 막 진격을 막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 큰일 났다. 응?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안방을 다 내주냐. 우리 이거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표를 더 왼쪽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이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너무 오른쪽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진 게 아닌 그런 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한테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믿지만 거기에 혹하는 그런 국민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게 자기 재판 이야기가 사법 리스크가 이런 건 이제 던짐으로써 이제 약간 희석이 된다라는. 범죄 피의자라고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아니면 중도보수 이것만 막 계속 매일 언론에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 한 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 이재명에서 갑자기 중도보수 이재명으로 딱 둔갑을 해가지고 진짜 얼굴도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진보였어, 내가 원래 중도 좌파였어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꾸 뭔가 좀 중도로 가려고 하느냐 그 보면 데이터로 보면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40%였어요. 근데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지지율은 34%였어요. 6%포인트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고 탄핵 찬성한 사람 중에 56%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탄핵은 찬성하나 대선 후보에서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거고 뭔가 지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중요한 거는 중도층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층 싸움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뼈아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 신뢰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왜 영어로 하면 플리플래퍼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거의 금기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더십의 신뢰성의 문제는 있는데 여당은 그렇게 자꾸 공격할 수는 있을 텐데 뭐 호적을 팠니 위장 전입이니 뭐 이런 공세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힘이 빨리 정상화돼서 보수 본령의 위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그 안에서 자꾸 저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털어내고 이른바 제 표현으로 탈윤하고 정상적인 보수로 되돌아오면 이 문제는 해소돼요. 근데 본인들은 꼼짝도 안 하면서 자꾸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거는 그건 정말 관역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맞아요. 뭐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야죠. 도둑이에요. 도둑이죠. 빈집털이 하러 온 도둑이죠. 아니 뭐 털거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뭐 비난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부산 수영구에 이분이 이제 그 기자 출신인데 정현욱 의원이 이제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홍보 캐지 SNS로 구구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범죄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해요. 왜요? 범죄 혐의자가 팩트는 맞잖아요. 수많은 범죄 혐의자가 무슨 범죄 정당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혐의. 어쨌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내 전략통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겠죠? 전략하고 이재명-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독재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미리 얘기 안 하고 질러놓고 그분들이 이제 엄호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의 구조가 그런 아니,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표현이 저도 조금 어하죠. 뭐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뭐 이게 너무 세다. 표현이 좀 많이 갔네 싶은데 누가 또 그 옆에서 그렇게 설명하더라. 그렇게 해야 기사가 된다. 초반에는 자극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다른 후보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철학 자체가 원래 없었던 민주당의 약간 이단화 같은 측면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외교 안보나 경제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대목에 와가지고 갑자기 우클릭하니까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 이야기하고 상속세 이야기하고 근로소득세 이야기하고 뭐 별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심지어 안보 분야까지도 민주당이 이제까지 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아주 강고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거조차도 바뀌냐. 그래서 그거 환영할 일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대표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도 이렇게 개정하자 이래 나오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경제안보 다 이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민주당이 뭐가 남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주당하고 너무 다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하고 그러면 경제도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안보도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똑같지가 않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아니, 국회의원 근데 핵무장이니까 좀 다르죠. 그거 전 단계가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보수가 보수를 충분히 결집시키고 나면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그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진보 진영이라는 걸 굳건히 하고 중도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숙제는 어느 당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중도의 마음을 얻을 거냐 고민을 계속 해왔고 이재명 대표 행보도 그렇게 왔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저희 그 방송 당일 26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결심 공판 2심이 열리는데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3월 중에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유죄가 나면 이제